네, EBS 최희연 기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되고 싶은 26살 이병헌님의 자기소개서를 소환해볼까요? 발로 쓴 자소서 소환! 자소서 공모전 우수상 정말이니? 이병헌님의 자기소개서 성격의 장단점입니다. 나의 강점은 멈추지 않는 도전 정신과 강한 책임감이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기본에 충실하여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된 박지성을 존경해왔다. 21살, 군입대를 앞두고 1년 9개월이라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로 삼기 위해 매일 일기 쓰기, 책 100권 읽기, 특급 전사 되기, 병영 공모전 공모하기, 이병헌 몸으로 전역하기 등의 목표를 세웠다. 중략하고요. 당장의 즐거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할 때 조바심이 들기도 했지만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특히 민주사회 언론인이라면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고 무엇이 중요한지 올바르게 판단하여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같은 방향으로 걸어나가는 뚝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작성해 주셨습니다. 네. 자, 상당히 긴 내용인데 저희가 축약을 해서 네. 소개를 해드렸어요. 다들 어떻게 느끼셨나요? 일단은 이분은 박지성 선수를 엄청나게 좋아하시나 봐요. 동의? 어보감? 아니 저는 이게 풀카피를 봤는데 맨 처음에 자기소개서 첫 번째의 그 꼭지가 성장 과정이었는데 네. 거기도 박지성 얘기가 맞아요. 한 3분의 2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장단점에서 제가 봤을 때 이분은 스포츠 기자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제 생각엔 이분은 박지성 그 선수 팬카페에 C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랜만에 들어보죠, C샵. 저는 근데 이걸 보면서 그냥 축약된, 왜냐면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걸 토대로 생각을 하실 테니까 네. 네. 요걸로 살펴보자면 저는 처음에는 도전 정신과 강한 책임감을 꼽으셨단 네. 말이죠. 네. 그런데 이 분께서 도전 정신과 강한 책임감으로 꼽으신 게 매일 일기 쓰기, 책 100권 읽기, 특급 전사 되기, 병영 공모전 공모하기, 이병헌 몸으로 전역하기예요. 네. 여기서 강한 책임감은 어느 부분에서 맞아요. 찾을 수 있는지 저는 네. 그 연관성이 좀 느껴지지 않고 좀 방향이 새버린다. 네.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끝까지 맞추지 못했다라는 좀 느낌이 들었고요. 네. 이분이 두 번째로 이야기한 것이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네. 네. 라는 이야기, 아주 정말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 매일 일기 쓰기, 100권 읽기, 특급 전사 내기, 1년 9개월이라는 시간 헛되이 보내고 싶지 않았다라는 말과 함께 저는 이분이 굉장히 속도를 중시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막 달려가고 있군요. 내가 1년 9개월 안에 뭔가를 해야 돼. 나 뭔가를 해야 돼. 나 100권을 읽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런 조바심이 저는 너무 느껴졌는데 이 뒤에 속도가 아니라 네. 방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좀 느낌이 상충되는 듯한 사실 느낌을 받았어요. 뭔가 다 좋은 얘기 같긴 했는데. 네. 저는 이 마지막 문장에서 뭔가 되게 이 마지막 문장은 왜 썼을까? 뭐 이런 느낌도 들 정도로 뭔가 어디로 네. 새죠. 네. 민주사회 언론인이라면 이거 뭔가 이제 내가 기자를 지망을 그렇지. 하니까 이런 거 좀 써줘야 될 것 같아. 앞에서 박지성 느낌상. 얘기 많이 해놓고 그러니까 나 언론인 지원하고 있어. 사회적 약자들 뭐 얘기해줘야 될 것 같은데 네.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같은 방향으로 걸어 나가시려면 사회 운동가가 되셔야죠. 네. 그러니까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건 중요하고 네. 그들의 의견이 이제 뭐 묻히지 않도록 네. 뭐 이렇게 기사화하는 건 중요한데 뭔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기자의 역할과는 좀 동떨어져 있다라는 느낌? 뭔 괴를 같이 하고 네. 있지 않고 네. 뭔가 멋있는 말을 쓰긴 써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어디서 들은 단어를 쓰긴 써야 되는데 왜냐면 나는 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가끔씩 이제 기자라는 것은 최대한 자신의 생각을 가급적 배제하고 그 팩트만? 사실을 전달을 해야 된다라는 직업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여기서 약자들과 함께 같은 방향으로라고 하는 순간 뭔가 하나의 색채가 입혀진 것 같은 사실 느낌이 들어서 네. 이것이 득이 될지 시길이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어때요? 저는 최 기자님한테 이걸 직접적으로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언론사마다 색채가 다르잖아요. 그 색채에 맞춰서 자기소개서를 쓰는 게 맞나요? 그게 이제 지원 동기의 경우에 네. 그쪽에 많이 녹여들게 되는데 저는 그거를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 회사와 나와의 인연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네.
그러니까 이 회사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이 회사에 얼마나 들어가고 싶은지를 보여줄 수 있는 항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통 문항들이 있는데 그 회사에 대해서 얼마든지 얼마나 더 잘 알고 있는지 표현하는 거는 플러스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 맞춤형으로 쓴다기보단 이 회사에 이만큼 내가 그만큼 관심을 가져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병헌님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지원 동기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막막하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지원 동기 넘어가기 전에 이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왜 자기소개서 우수상 받았다고 했잖아요. 네. 이 자기소개서로 받지 않았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 자기소개서는 우수상을 줄 수가 없는 자기소개서인데 네. 다른 걸 썼겠죠? 그렇게 네. 믿어 의심치 않고요. 일단은 언론사를 들어가시겠다 그러면 정말 글로 나는 승부를 볼 수 있다 이런 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첫 번째 논리성이 결여돼 있어요. 그렇죠. 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두괄식으로 쓴 건 좋죠. 도전 정신과 책임감이 저의 강점입니다. 그런 다음에 박지성이 나왔어요. 연계가 전혀 없어요. 네. 그리고 뒤에 나온 얘기가 박지성이 왜 나왔지? 그러면 적어도 박지성이한테 도전 정신 책임감을 배웠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더 연장해서 아까 이력서에서 정치부 기자를 뽑았는데 박지성이는 정치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연계성이 모호할 뿐더러 아까 이태원 아나운서 지적하신 대로 맨 마지막 부분으로 너무 점프를 했어요. 논리가 전혀 연계가 되지 않고 갑자기 민주 어쩌고저쩌고 나와서 이게 문제가 있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물론 모든 기업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자기소개서에 반말로 쓰는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일단 사람이기 때문에 내용이 좋아도 일단 처음 읽어봐서 존경이 왔다. 조금 제가 이제 조금 나이가 먹은 연식이 오래돼서 그런지 몰라도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긍정적이지 않은 이미지가 먼저 네. 다가가서 네. 이건 조금 해왔습니다라고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기본적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논리성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 하는 거고요. 장단점에서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성격의 장단점을 알고 싶은 게 아니고 그 장단점이 우리한테 얼마나 맞느냐. 네. fit to organization, fit to job인데 그거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어서 자 도전 정신이 또는 책임감이 기자 역할하고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풀어서 써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어서 이게 뭐지 이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거 딱 보면 더 이상 읽고 싶지 않은 자기 소개서 중에 하나도 이렇게 치부할 것 같다는 느낌이 예. 저도 기찬 전문가님이랑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개인 일기장을 읽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문장을 쓰면 주장만 있고 근거가 없어요. 그렇죠. 일단 이게 본인의 생각을 쭉 나열해 놓긴 했는데 네. 그 나열된 내용도 어딘가 뭐 책이나 신문 사설에서 읽어봤을 법한 그런 내용을 갖다가 쓴 느낌.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 사람의 생각인가? 네.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아 어디에서 이 친구가 사설을 많이 봤고 거기에서 들은 기억하고 있는 문장을 여기에다 그냥 옮겨놓은 것 같다. 네.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네. 그러면은 쓰는 것도 좀 매끈하게 잘 썼으면 좋았을 텐데 비문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주스로 호응이 안 되고 이런 문장들이. 네. 그래서 저도 읽으면서 정말 이걸로 상을 받은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건 아닐 거예요. 왜냐면 그 교내 대회에서 받았으니까. 그러니까요. 그건 그때 네. 이제 취업 전 준비하기 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아마도 이 필드에서 뛰고 계신 네. 기자님의 눈에 비춰지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중에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셨어요? 네, 앞에서 두 분 이렇게 말씀 잘 해주셨는데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 이제 논리적으로 조금 네.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리고 아까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대로 비문이 너무 많아요. 첫 네. 문장부터 비문일 경우에 네. 왜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주스로옹이라든지 이런 거 되게 예민해서 네. 딱 봤을 때 그 다음으로 이제 눈이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네, 실제로 후배들 뭐 자소서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도 한 문장 이상 넘어가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읽기 매력적이지 맞아요. 않다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게 가장 첫 번째로 단점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뭐 여기 자기 장점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나오고 단점 같은 건 없잖아요. 네. 네. 그것만 봐도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날 뽑아줘야 돼라고 하는데 왜 그러니까 채용자 입장에서는 좀 드러나지 않은 그러니까 네. 나 중심으로 네. 쓰여진 자소서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원문을 보게 되면 이제 단점으로 제시된 게 기본에 충실해서 나는 좀 느리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는 이제
교육 쪽에 이제 관여를 하고 있으니까 교육 쪽으로 요즘에는 그 fast learner 하고 slow learner 네. 중에서 슬로우 러너를 더 선호하는 경향들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네. 슬로우 러너는 뭐냐면 모든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다 해보는 거죠.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네. 그리고 그것이 확립되고 나면 나중에는 그 사람이 훨씬 더 빨리 배우는 사람이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꼭 패스트 러너가 돼서 눈치 빠르고 임기응변에 강하고 한 것보다 이 지금 기본에 충실해서 느리다라고 하는 건 오히려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저는 이 장단점 이야기하면서 박지성 선수 이야기를 끌어왔잖아요. 네. 그럼 차라리 좀 다른 방향으로 풀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네. 박지성 선수가 별명이 산소 탱크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90분 풀타임 경기를 뛸 정도로 네. 체력도 좋고 네. 그리고 공수 전환도 빠르고 네. 그러니까 멀티플레이어로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많은 이제 축구 팬들의 사랑을 받은 건데 네. 그렇다면 이제 박지성 선수와 같은 기자가 되겠다라는 식으로 쓰면서 강인한 체력, 본인이 이제 뭐 몸도 이병헌 몸 만든 그 과정에서 이제 체력 관리도 잘 했고 그리고 멀티플레이어로서 본인의 역량을 좀 보여주면 될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인턴 활동한 게 뭐 영상 편집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기자는 당연히 현장에서의 취재와 글쓰기가 기본이긴 하지만 네. 요즘에는 이제 방송사 안에서 제작에도 투입되는 경우가 있고 네. 또 최 기자님처럼 코너를 맡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나는 다방면에서 뛰어난 역량을 키워오고 있다. 네. 그러니까 박지성 선수처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비교를 해서 나의 장점을 드러낼 수 있는 사례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이 드러나 있지 않으니까 박지성 선수의 이야기를 쓰려면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닮아가려고 했는지 네. 네. 그 성격을 좀 차용을 해서 네. 본인의 장점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너무 좋은 지적이고요. 네. 저는 아까 최 기자님의 얘기에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던 얘기 쭉 일관되게 한 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를 하는 게 아니라 듣고 싶은 상대가 듣고 싶은 거를 얘기를 자기 속에 해줘라. 써야 네. 되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일단 이분이 기자를 하겠다고 몇 년부터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해온지 모르겠지만 기자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몇 가지들이 있잖아요. 너무나 뻔한 거고 다 알고 있는 건데 제가 기자가 아니지만 알고 있는 게 첫 번째 아까 이태원 아나운서 얘기했는데 체력, 강인한 체력.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기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글 쓰는 건 how to에 대한 거고요. 기본적으로 역량이 세상에 대한 관심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세상에 대한 관심을 어디서 들어서 뒤에 사회적 약자라는 얘기를 쓴 것 같은데 아무튼 세상에 대한 관심 그리고 분석이 철저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근면한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중에 일부를 본인의 장단점, 장점으로 집어넣고 그 부분을 박지성을 좋아한다 그러면 박지성하고 연결을 시켜서 풀어나갔으면 훨씬 더 매끄럽고 네. 듣고 싶은 소위 얘기해서 언론사가 듣고 싶은 우리 역량에 부합하는 장점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가 될 텐데 그런 논리가 전혀 없어서 그냥 저는 도전 정신이 있어요. 근데 도전 정신에 대한 개념도 제가 볼 때는 조금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이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도전은 흔히 쉽게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게 환경이 어려워서 이런 환경을 겪고 이렇게 제가 한계를 벗어났습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박지성을 쓰려 그러면 박지성이는 엄청난 도전을 지금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 그렇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인과관계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저희가 너무 헐뜯기만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희 이발소의 가장 큰 강점이 네. 보완을 해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보완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 혹시 어떻게- 오늘도 전화 연결? 전화 연결 됐어요? 감독님 할 수 있나요? 아 됐대요. 설마 또 계속 다 듣고 있었던 듣고 건 있었어요? 아니겠죠? 아니 우리한테 아니 전화 연결할 예정이 있으면 우리한테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제작진이. 그럼 우리도 말을 좀 가려서 할 거 아니야. 못됐다 못됐어. 그럼 지금 다 언제부터 듣고 있었던? 아까부터? 조금 들었대. 다행이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병헌님과 직접 전화 연결을 통해서 한번 대화를 나눠보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직접 최 기자님한테 또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병헌님,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고양시에 살고 있는 26살 이병헌이라고 합니다. 네, 병원이 오빠. 병원님 어디부터 네네. 듣고 계셨어요? 저 헐뜯는 내용? 잘 못 들었어요. 다행이다. 그렇군요. 다행이다. 지금 고향에 살고 계신다고요? 네네. 바람 소리가 좀 많이 들리는데
고향 꽃박람회 가시나 봐요. 아, 거기는 저번 주에 다녀왔어요. 그러시군요. 아니 할 건 다 하시네요. 지금 취업을 하셔야 되는데 네네. 지금 저희가 오늘 우리 이병헌님을 위해서 직접 필드에서 뛰고 계시는 현재 기자님을 모셨거든요. 두 분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이거 뭐 소개팅이야. 내가 이러려고 불렀어. 아니 저희가 소개팅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아, 네. 일단은 우리 기자님께서 이병헌님의 자소서를 미리 저희가 전달을 해드렸고 꼼꼼히 네. 살펴봐 주셨거든요. 네. 예, 지금 저희 기자님은 현재 EBS에서 기자 활동을 하시고 계시고요. 네네. 분석한 여러 가지 조언들 결과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병헌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전체적으로 자기소개서를 보다 보니까 좀 예. 아직 이제 좀 수정해야 되고 많이 좀 듣고 뭐 많이 압축해서 표현하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단계가 많이 남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네. 네, 그래서 아직 이제 졸업하기까지 좀 시간이 남았으니까 네, 네. 자기소개서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고 소위 말하는 스펙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고 뭐 소양이나 역량을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우선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 네, 우선은 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논리적으로 조금 표현을 해야 될 것 같고 아. 네, 비문부터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네네. 가장 기본적인 주스로움이 너무 안 맞아서 아,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몰랐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또 신랄하게 말씀을 드려야 또 치료가 네네, 가능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네 더 상처 주세요. 네네네. 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제 그 JTB 땡. 땡에 가고 싶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네. 왜 가고 싶은지가 너무 보편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대학생 길거리 인터뷰를 해도 JTB 땡이 왜 멋진 언론사인 것 같아요라고 물었을 때 누구나 대답할 맞아. 수 있는 대답들이 네. 자기소개서에 네네. 녹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뭐 정치부라고 콕 집어서 얘기한 것도 언론사에 대해서 언론사에 들어갔을 때 대부분 사회부로 모두가 배치가 된다 이런 기본적인 정보를 모르고 있다는 약간 초보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네. 그건 알고 네. 계셨죠? 아, 잘 준비를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잘 모르셨구나. 그러니까 이병헌님한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신문 기자가 되고 싶었다라고 하셨는데 또 지원하는 제 1순위 회사는 JTB 땡이에요. 그러면은 신문이랑 방송은 이제 확연히 다른 분야일 수도 있거든요. 네네. JTB 땡을 선호하는 이유가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그 취재 보도하는 내용을 보고 되게 멋있어서 지원을 하게 됐다 이런 이미지를 받았는데 단순히 그냥 겉에서 보기에 멋있어서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좀 직접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 신문 기자를 지원을 했지만 도중에 이렇게 바뀌게 됐는지. 더 주시면 저희가 그 정보를 네. 토대로 더 좋은 조언들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네. 단순히 그냥 멋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제가 그 언론 공부를 하면서 그 뉴스를 또 보면서 그 언론이 언론답지 못하는 모습들 많이 보고 그래서 실망하고 그랬는데 그 JTB 땡이 그래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하는 모습 하려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언론답다고 생각해서 그 목표로 정했고요. 네. 그리고 제가 글 쓰는 거를 좋아해서 그 신문 기자가 목표였는데 JTBC라는 그 자체에 대한 그런 가고 싶은 마음이 커져서 거기 취재 기자밖에 없어서 네 그래서 네. 그럼 우리 이병헌님은 방금 이제 JTBC가 그 현재 세대가 언론이 언론답지 못했는데 언론이 언론다운 곳이 바로 이제 JTB 땡이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네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이병헌님이 생각하는 언론은 어떤 거예요? 제가 자기소개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합리적인 비판을 할 줄 아는 언론이 저는 언론다운 언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이해관계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거를 다 물리치고서라도 해야 할 말은 하고 보도해야 될 건 보도할 건 하는 그런 언론은 저는
그런 언론이 언론다운 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기 이병헌님, 네네. 제 질문이요. 그 언론에 그 취업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건 아시죠? 경쟁률이 치열한 건. 네. 자, 대한민국의 언론에 취업하려고 하시는 취업 준비생들을 100명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네. 우리 이병헌님은 그 순위를 매긴다면 몇 위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절반 밑에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럼 뭐가 부족해서 절반 이하일 거라고 생각을 스스로 판단하십니까? 평가하시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지원한 그곳에 대한 뭔가 좀 말씀해주신 대로 좀 보편적인 얘기만 쓴 것 같고요. 네. 특별히 네. 저만의 어떤 원하는 스토리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예. 네. 네. 그리고 뭐 토익 포함해서 그런 관련 자격증이나 제가 말한 기본을 중시한다고 했는데 그거 말한 거에 비해서는 좀 기본이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스스로가 지금 전화를 통해서 느낀 건지 아니면 그 사이에 느낀 건지 몰라도 지금 말씀하신 게 거의 90점 제가 원하는 답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일단 어떤 느낌은 드냐면 이병헌 님이 언론에 들어가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은 있다는 건 이해가 돼요. 네네. 그러나 뽑고 싶은 입장에서는 열망과 갖고 막 뽑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 아까 말씀드린 100명이 전부 열망은 어쩌면 이병헌 님보다 더 많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네. 그 열망들이 꽉 차 있는 100명 중에서 한 명을 뽑을 때 뭘 뽑을 거냐 하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네. 보시면 열망만 가지고 있고 지금 쭉 말씀하신 걸 자기소개서에 쓴 게 보면 아까 우리 최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일반적으로 언론을 잘 몰라도 누구나 물어보면 흔히 할 수 있는 대답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해요. 합리적인 네. 비판 이런 거 그냥 지나가는 그 저 같은 사람도 쓰는 용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과연 이 사람이 열망을 실제로 행동화해서 준비해 왔냐는 것이 눈에 좀 안 보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방송을 다행히 앞에 들을 안 들으셨다고 하니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들으시고 적어도 네. 최 기자님이 2년 반을 피나게 고생했던 거를 들으시고 나는 과연 견주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 내가 이 정도로 열망했으면 당신들이 안 뽑아요. 이런 얘기해서 드려서 죄송하지만 네 그래서 일단 열망만 갖고 그 상대가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네. 열망은 제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거나 저희가 얘기한 게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니고 네네. 그러니까 열망을 갖고 있대 그거를 행동화를 어떻게 할 거냐가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 아까 보니까 지원 동기를 굉장히 좀 어려워하신다고 하셨어요. 네네. 네. 근데 아까 저희 기자님께서 지원 동기 관련해서 나와 그 언론사 내가 취업하고자 하는 그 언론사와의 그 인연을 만들어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이제 통화를 하고 계시니까 한번 네.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JP 땡 하고 만약 인연을 만든다는 게 너무 좀 추상적인 느낌일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어떤 네. 식으로 좀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기자님? 저는 인턴을 좀 추천하고 싶어요. 인턴. 아까 뭐 K본부 같은 경우에는 뭐 지역 할당 뭐 이런 게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나운서님이 근데 대부분 언론사 인턴 같은 경우에도 지역 할당이 어느 정도 있어요. 네. 대부분 이제 뭐 어느 지역에서 한 명 정도씩 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뭐 이렇게 학교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몇 달 거기서 뭐 기자들도 보고 만들어지는 과정도 하고 취재에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활동도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해 정보도 훨씬 많이 생기고 애정도 생기고 이래서 지원 동기가 훨씬 풍부해질 것 같거든요. 그래요. 저는 이병헌님한테 아주 그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원 동기를 쓰기 전에 왜 기자가 되고 싶어요? 그냥 그 본인이 생각했던 기자가 되고 싶은 이유와 네. 내가 기자에 적합한 사람이다라고 딱 그러니까 확신을 얻게 된 계기가 있을 텐데 그게 좀 듣고 싶어요. 제가 쓴 것들 처음엔 스포츠 기자가 꿈이었는데요. 네. 조금 보편적인 얘기였지만 그런 사태 이후에 기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는데 그 이유는 제가 그 정의롭지 못한 걸 보면 좀 참지 못하는데
그런 마음을 포함해서 뭔가 바로잡고 싶고 아, 네. 예, 글을 써서 이렇게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쓰고 싶고 그래서 기자가 꼭 되고 싶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솔직하게 확실하게 그건 잘 생각을 못 해봤던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찾아 나가셔야 될 것 같고 생각해놓은 네, 거. 네. 조금 이제 무거워진 것 같아서 제가 가벼운 질문을 한 가지를 좀 드려볼게요. 네네. 그 이력서에 그 써주신 토익 점수하고 그다음에 자기소개서에 쓰신 토익 점수하고가 일단 달라요. 네네. 맞아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력서에 쓴 게 맞고요. 네. 네,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쓴 거는 제가 희망. 네, 이제 1년 안에 목표로 하는 것들 중에 네, 야, 제가 당장 이태현 아나운서님 대단하시네. 제가 촉이 좀 좋습니다. 지금 제일 저희하고 지금 얘기하고 닉네임도 이병헌 몸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볼 수는 없지만 이병헌 님의 몸이라고 믿고 싶고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그런데 거기에 투자하고 그 뭐에 신경 쓰고 하는 시간만큼 평생의 직업으로 지금 선택하신 기자의 시간과 관심을 견주어 보면 어떨까 이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래서 이병헌 몸은 지금 훌륭하실 것 같은데 이병헌 몸을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열망만 가지고 이병헌 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 매 시간 다이어트부터 시작해서 운동의 시간에 금욕에 금술에 뭐 여러 가지 금주에 하겠는데 그만큼의 열정을 가지고 평생 직업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는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드네요.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한테. 네. 저희가 네. 자소서를 보면서 한결같이 또 했던 이야기가 그 어조를요, 어투를 네. 끝에를 좀 겸손한 이렇게 높임말, 음. 겸손한 어체로 표현을 하면 네네.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제가 전에 어디서, 저도 원래 그렇게 썼었는데요. 네. 네. 어디서 전에 했다로 끝내는 게 뭔가 자신감 있어 보일 수 있다고 그런 말을 들어가지고, 네. 그 이후로는 그렇게 썼었거든요. 아, 그게 아닐 수 있는 그럼 거네요. 현직 기자님 어떻습니까? 기자로서의 패기 이걸 보여주겠다라는 의도였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어체 뭐 씁니다나 그냥 했다나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네. 여기에 표현하는 그 표현들이 네. 여기에서는 너무 패기만 들어가 있어서 아. 제가 뜻하는 겸손한 어체는 여기에 정말 겸손을 담아서 네. 제가 이런 강점도 있으니 잘 봐주세요. 예쁘게 봐주세요. 이런 의미였거든요. 오케이. 그리고 자소서의 소제목을 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병헌님? 제가 전에 벗을 때는 달았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좀, 그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수제목을, 네. 그럼 기존에는 다셨구나. 네, 몇 번 달았었는데, 네, 다는 게 좋은 거죠, 더. 저희 그쵸? 이발소 편을 보면은 자소서의 제목만을 단다고 해서 무조건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네. 임팩트 있는 자소서의 소제목을 달아야 된다라고 저희가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몇 회인지를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네. 저희 이발소 방송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소제목을 네네. 어떻게 다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도 한번 정보를 얻어가시면 좋겠어요. 이게 네, 지원자들이 알겠습니다.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지원자들과 면접을 하는 과정에서 면접관분들이 일일이 다 읽어보기가 힘들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럴 때 이 소제목만으로도 이 친구가 이런 내용을 썼구나라는 걸 이제 인지시켜 드리기가 좋으니까 그리고 읽고 싶다라는 네. 욕구를 딱 일단 자극을 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 이병헌님, 네네. 저희가 주로 얘기했는데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먼저 최 기자님에게는 맨 마지막에 질문을 하시고 이력서라든지 이런 것 등등해서 저희 나머지 이 패널들한테 혹시 여쭤볼 건 없을까요? 이력서 관련해서요? 네, 자기소개서. 이력서든 삶의 자기소개서든. 방향이든 뭐든 좋습니다. 자기소개서. 전 솔직히 제가 소위 그런 엄청 유명한 대학교 학생은 아닌데, 네. 제가 열심히 말씀해주신 대로 열심히 이렇게 준비하면은 그런 제가 원하는 곳에, 네, 그래도 학교에 상관없이 그렇게 갈 수
됐을지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네. 그거는 그 방송 들으시면 나오는데요. 네, 이 전화를 하셨으니까 그 대한민국의 언론인이 굉장히 많으실 거고요. 그리고 존경받는 네. 언론인이 엄청나게 많으실 텐데 그 중에 모두가 다 소위 얘기해서 스카이 대학만 계시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네. 예, 그러면 그 얘기는 뭘까요? 본인도 가능하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반증 아닐까요? 예. 예, 그래서 그렇게 저는 대답을 드리고 싶고요. 기자님이 글을 잘 쓰면 됐대요. 네,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 그리고 기존에 예. 나 같은 케이스가 없는데 내가 될까라고 생각하지 말고 음흠. 네. 내가 1번으로 그런 사람이 되면 되죠. 파이오니어. 네. 아, 그러니까 너무 그런 나의 한계를 미리 선을 그어놓고 그 틀 안에 나를 가두지 마시고 열심히 네. 해서 그 틀을 한번 깨뜨려 보자라는 그 아까 패기 말씀하셨잖아요. 그 패기로 열심히 도전해 보시면 꿈을 이루실 수 있을 겁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최희영 기자님께 궁금한 것이 있다면 질문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그 원하는 그곳에 그런 인턴을 그것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 활동을 하는 게 확실히 도움이 되나요? 네, 도움이 정말 많이 되고요. 실제로 기자들의 삶을 알 수 있어서 정말 이 직업이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일종의 테스트할 수 있는 장이 될 수도 있고 자기소개서에 쓸 수 있는 에피소드들도 있고 실제로 선배들이 자소서라든지 이런 걸 평가를 해요. 예, 네. 입사 지원을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겠다. 실제로 예, 최종 면접이나 이런 데 올라갔을 때 회사 내에 정보가 있잖아요. 어떤 분야를 조금 어떤 인재를 원한다더라 사장님이 이런 꿀팁 그러네. 이런 것도 얻을 수 야, 있거든요. 맞네. 저 한 가지 추가 질문 해도 될까요? 안 돼요. 너무 궁금해서. 지원자의 입장에서 네. 네. 그 신입 지원자들 중에 혹시 내가 지금 너무 사회 경험이 없어서 막상 인턴을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좀 부족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모습으로 인턴을 하다가 오히려 나중에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조심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차라리 그냥 내가 좀 더 많이 알게 됐을 때 다시 지원을 하자. 준비를 더 열심히 해서. 괜히 인턴하다 실수하면 나중에 그게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턴이 딱 들어갔을 때 대학생들 신분으로 인턴이 되잖아요. 네. 그럴 경우 회사에서 기대하는 거는 기대치가 아주 낮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수를 해도 그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다른 걸 시키고 이렇지 대부분 거기에서 뭐 특종을 해와라 인턴에게 이런 걸 요구하는 게 없어서 그런 두려움 갖지 마시고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범용적인 답을 드릴게요. 좀 비슷한 얘기인데요. 인터넷에 기대하는 게 높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인턴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3사가 필요하다고 한번 말씀드렸죠. 인사, 감사, 실수는 누구나 하고 인턴이 실수하는 게 매력이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사는 뭐냐면 사과예요. 네. 그래서 인턴은 3사를 잘해야 돼. 인사, 감사, 사과. 저는 네. 인턴을 했더니 복사를 잘해야겠던데요. 그 사도에는 제가 생각했던 인턴이랑 너무 달랐어요. 사사. 네, 그럼 앞으로는 사사까지, 사사로 하겠습니다. 복사까지. 사사. 네, 저 복사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인턴 시절에. 오사 식사까지? 식사. 저는 오사까지.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최희영 기자님께서 이병헌님께 도움이 될 만한. 선배 기자로서 어. 조언을 해주신다면? 저는 다른 말보다 이 이병헌님이 걱정하고 있는 거는 지방러. 음흠. 근데 가능한가 이거잖아요. 어.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 YT 땡. 네. 네. 주요 언론사잖아요. 그럼요. 여기에 이제 모 기자가 있는데 그 기자는 충청 지역 출신 학교예요. 어. 저랑 같이 인턴을 했던 친구인데 지금 이달의 기자상 받고 오. 아주 잘 나가는 기자로 나 소름 네. 돋았어 지금. 네. 지금 YT 땡의 허리로서 이야. 잘 나가고 있습니다. 예. 뉴스는 YT 땡. 아니, 뉴스는 EBS죠. 아니 그냥 로고가 생각났어. 거기 24시간. 얍삽이. 제가 또 이렇게 스케이트 날을 살짝 길이 밀었네요. 아이고 다시 바꾸시게요. 오늘 그 전화 연결은 이쯤에서 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아, 제가 처음이어서 너무 긴장했는데 네. 역시나 제가 부족한 거를 많이 느꼈고요. 좋은 말씀 해주셔서 많이 참고해서 꼭 제가 원하는 곳에 가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저희도 이병헌님의 기사를 멋진 기사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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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생각하는 거지만 우리 너무 따뜻한 것 같아. 막 뭐라 해놓고 또 칭찬해주고 마지막엔 또 네. 보듬어주고. 정말 이병호님께 저희가 드린 스타일링 팁은요. www.ebslang.co.kr 무료 학습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정장애로 힘들어하는 147만 취준생을 위한 긴급 처방. 참견해주세요. 본격 취준생 고민 타파 방송. 대한민국 취준생들의 고민과 사연에 저희가 참견해드립니다. 참견 발언 시간은 단 40초. 발언 시간 40초가 지나면 마이크가 확 내려갑니다. 놀라지 마세요 기자님. 저희가 진짜 내려가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그래가지고, 오늘 응. 닉네임 형님들? 아 이게 닉네임 자체가 형님들 이 세 글자군요. 아, 네. 닉네임 형님들 님의 참견해 주세요. 실제 사연을 저희가 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고2인데요. 진로를 국어교사 쪽으로 정해야 할지 스포츠 기자 쪽으로 정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요새 임용고시나 언론고시나 둘 다 악명 높기로 유명하잖아요. 어차피 어려운 건 매 한 가지인데 어느 쪽으로 진로를 정해야 할까요? 이발소 형님들 참견해 주세요. 빠밤. 임용고시를 준비해 국어교사가 된다. 아니면 언론고시를 준비해 스포츠 기자가 된다. 당신의 선택은? 빠밤 빠바밤 빠바밤 빠밤 빠바밤. 오늘은 희경 씨한테 발언 기회가 없을 것 같은데요. 왜요? 이발소 형님들 참견해달라고. 저는 그래서 발언 기회가 생긴 줄 알았는데. 아 성님 예. 참견 좀 해줘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볼 땐 참 귀여운 질문인 것 같기도 하고 고민인 네. 것 같기도 한데 이분께는 지금 정말 인생의 기로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이 저는 좀 들었거든요. 네. 우리 인생 형님들께서 네. 오늘 참견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굳이 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요? 아직 그러게요. 고등학생인데. 인생에 두 갈래밖에 없대잖아 아니, 네. 지금. 근데 문제는 이 뒤에 배경이 없어. 국어 선생님에 대한 배경이나 왜? 스포츠 기자의 배경이 없고 뜬금없이 뚝 떨어져가지고 이게 우리 이 코너에 묘미에 저기 그거야 허야 허.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 그 고민 사연을 바탕으로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을 붙일 수가 없어 임의로. 그냥 이렇게 왔어. 여기서 그냥 우리가 해줘야 돼. 네. 상상력을 좀 발휘해서 네. 의견을 제시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누구부터 할까요? 그동안의 현재 스코어가 김정훈 쌤이 포도알 2개, 네. 박기찬 쌤이 4알, 이태현님이 4알, 이희경, 제가 5알이나. 1등이었는데 그러게요. 희경 씨가. 어머 세상에. 자 본인. 그러면은 우리 약속대로 정훈 쌤이 제일 먼저 하시고 네. 또 최 기자님은 좀 보셔야 되잖아요. 우리 룰을 좀 중간쯤에 저희가 익히셔야 되니까. 살짝쿵 네. 기회를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가겠습니다. 빠밤 빠바밤 빠바밤 빠밤 빠바밤. 그래 결심했어. 저는 이 지금 고2 학생의 이 고민을 갖다가 뽑은 저희 그 제작진을 맹비난하고 싶습니다. 아니 결정을 해달라고. 1번. 그래서 저는 포도알 물 건너 갔다. 오늘은 포도알 포기하겠습니다. 정하지 말라. 이게 1번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면 아직까지 한참 경험을 해야 될 것들이 2개 중에 엄청나게. 하나 딱 고르라잖아 네. 지금. 2개 중에 딱 하나. 네, 그래서 많을 것 같아서 노안이면 남겨뒀으면 도밖에 좋겠고요. 없어. 한 우물만 파지 마세요. 아직까지는 아직 시간 많으니까 이것저것 파보시고 떡잎부터 뭐 알아본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떡잎만 좋았다 망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자 땡. 자 이렇게 오늘도 제작진을 비난하다가 끝나셨어요. 야, 아니 비난너야 비난너. 그러니까 일단 제가 봤을 때 포도알은 확실히 시들었고요. 네. 다음 분을 만나보도록 저 하겠습니다. 저 포도는 쉴 거야. 네, 박기찬 선생님 가보도록 하죠. 빠밤 빠바밤 빠바밤 빠밤 빠바밤. 그래 결심했어. 저는 스포츠 기자가 된다로 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첫 네. 번째 네. 지금 임용고시 준비하는 학생들은 나와서 데모를 하지만 스포츠 기자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데모를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국어 교사 하는 게 교사 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임용고시의 기회가 더 없습니다. 스포츠 기자의 기회가 더 높죠. 지금의 첫 번째는 제가 수차례 강조했지만 액세시빌리티, 얼마나 접근 가능성을 봐주셔야 되는데 스포츠 기자가 액세시빌리티가 훨씬 높기 때문에 스포츠 기자를 하셔야 되고요. 근거가 있나요? 제 와이프가 선생님인데요. 매일 돌아버립니다. 근거가 있나요? 어제도 와서 스트레스 때문에 엄청 많이 저를 붙잡고 다른 울었습니다. 직업도 다 그 다 스트레스가 그래요. 있어. 오늘도 이렇게 또 스트레스 전가 이론을 피셨어요. 결국에는 스트레스를 누구한테 많이 주느냐 마느냐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네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기자님 바로 이 텀에서 해보시겠습니까? 조인 하시겠나요? 한 번 더 누군가 적응되셨나요? 도전. 바로 도전. 오케이, 오, 좋습니다. 들어오시죠. 들어가죠. 빠밤 빠바밤 빠바밤 빠밤 빠바밤. 그래 결심했어. 저는 국어교사를 준비하겠습니다. 오, 의외인데? 기자가? 네, 저는 국어교사를 준비하면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직업을. 꿈과 희망. 너무 이상적이다. 꿈과 희망. 근데 이제 스포츠 기자들 전 주변에 보니까 이게 원하는 스포츠가 아닌 걸 계속 봐야 되면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본인 경험들이야 다. 그래서 스포츠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객관성 없다. 객관성 그러면서 없어. 이용고시를 준비하겠습니다. 10초 남았거든요. 발언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 네. 스포츠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5, 풀면서 임용고시를 4. 준비한다. 아. 끝이 조금 묘한데.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보면서 스포츠를 스트레스를 보면서. 풀면서 임용고시를 준비한다. 스포츠를 네. 보면서. 그 원래 대부분 그 자녀들의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조언을 하는 게 내가 한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 기자님도 그러니까 기자로 일을 하면서 굳이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 저 이태원 아나운서의 얘기에 단정적인 평가에 의의 있습니다. 우리 지금 대한항땡은 네. 그 창업주 계속해서 우리 아들들을 시키잖아요. 그거는 아, 직업이 아니잖아요. 전문가. 그래서 저도 하고 싶어요. 저 시켜주시면 잘할 수 있습니다. 그거 세습이잖아요. 세습. 세습인가요? 맞네요. 그건 세습의 세습입니까? 느낌이 너무 강하네. 자 그러면 어떻게 제가 가볼까요? 가보시겠어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빠밤 빠바밤 빠바밤 빠밤 빠바밤. 그래 결심했어. 임용고시를 준비해서 국어교사가 된다. 컵 던지고 싶다. 자, 왜냐하면 임용고시 먼저 준비해서 교사가 된 다음에 나중에 스포츠 기자가 되고 싶으면 휴직하시고 준비하셔서 기자 얼마든지 지원하실 수 있어요. 거꾸로 할 수도 있잖아요, 거꾸로. 거꾸로 하기에는 임용고시는 고시니까 또 준비 이거 언론도 너무 고시인데? 올인해야 되는데 언론도 고시인데? 아니에요. 이게 또 방송사랑 신문사는 여우야. 그렇게까지 뭐 고시 아니 어쨌든 결론은 저 지금 포도는 시단다. 말했어. 지금 10초 남았으니까 일단 임용고시 준비해서 국어 교사가 되신 후에 정말 주변에 좋은 교사 선생님 계시면 저한테 소개를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흑심 방송인데. 야, 그러니까 결론은 야. 여자를 소개해 달라. 예, 아. 그렇게 마무리를 좀 지어보고요. 네. 마지막으로 저도 도전. 빠밤 빠바밤 빠바밤 빠밤 빠바밤. 그래 결심했어. 언론고시를 준비해서 스포츠 기자가 되는 거야.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스포츠 기자가 되잖아요. 올림픽 시즌에 해외 나갈 수 있어요. 어? 예? 그리고 사람의 함성, 그리고 취재 중간중간에 캔맥주 뒤에서 홀꼴깍꼴깍 마시면서 화장실 가면서 근무 시간에 근데 아니 알게 뭐야? 같이 마시면 되지. 그런데 언론고시를 준비해서 국어 선생님이 된다면 늘 학교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우리 친구는 굉장히 액티브한 친구인 것 같아. 어떻게 알아요? 해외로 나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한테 글 보내줄 정도면은 소극적인 애는 아니야. 그러니까 세상에, 스포츠 기자 근거 없다, 근거 없어. 활발한 성향을 표출할 수 있는 스포츠 기자를 해서 행복하게 샀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직업 윤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게 취재 현장에 나가서 운동 경기 보면서 술 마시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야 응원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응원하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고 나서 이제 뉴스 누굽니다. 그러려면 이제 소양의 주량을 좀 키워야지. 아 저는 여기에서 갑자기 또 궁금해지는 게 있네요. 그 기자 시험 볼 때 주량을 많이 물어보시던데 면접 과정에서 네. 혹시 최 기자님도 그런 질문 받으셨나요? 네, 그 질문 엄청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대부분 그때의 팁은
술자리에 잘 참여할 수 있지만 취하지는 않을 정도의 분량을 말씀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자네 주사가 있나?라고 대답을 했을 때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살짝 드라마틱하게 말하는 게 좋을까요? 드라마틱하게. 그렇죠. 그 주사는 사실 본인이 절대 기하면 안 고치고 되죠. 싶다고 해서 안 고쳐지는 되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굳이 이렇게 너무 주사가 안 좋으면 오픈할 필요가 없을 술- 것 같아요. 그건 언론사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든 다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께 주사를 아직 안 보여주는 거야. 알겠어? 네, 오늘 참견인 어떻게 결정이 됐나요? 됐나요? 결정 안 하고 놀고 있어요. 오늘 약간 우리 이야기에 너무 빠져들지 말라고. 오늘의 참견인 발표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오늘의 참견인 1등은요. 박기찬 전문가님. 와. 그리고 2등이 2표를 얻으신 최이현님이었고 그 다음이 저네요. 가만있어 봐, 저는 가만있어 봐. 한 표도 안 주신 거예요? 네. 아니 오늘 가만 있어봐요. 오늘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합격했으면 왜 합격했는지, 불합격했으면 왜 불합격했는지 알려달라고. 그죠? 마이너스 한 표. 그랬으면 제작진의 제작진 맹비난에서. 비하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유를 알고 싶은 거예요. 저는 다 마이너스 한 표.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포도알 하나리 박기찬 쌤에게 가면서 현재 스코어 김정훈님 이태현 아나운서 아니 제가 한 이야기를 듣지를 못하셨다고. 못 아니, 들어서 어떻게- 0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근데 더 슬픈 건 듣고서도 안 줄 때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멈추는 게 가장 차라리 행복한 못 거예요. 들은 게 다행이라고. 네. 생각하고. 오늘 저희 참견해 주세요까지 최희영 기자님과 함께했는데요. 네.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오랜만에 취준생으로 돌아간 느낌이어서 옛날 생각이 새록새록 나면서 네. 또 한편으로는 슬프고 한편으로는 또 감사하기도 하고 네. 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취준생들 모두 좌절하지 마시고 요새 좀 상황들이 어렵지만 좌절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한다면 꼭 문이 열리리라 믿습니다. 네. 아. 오늘 정말 좋은 꿀팁 많이 그러게요. 주셔서 네. 또 듣고 있는 기자를 지원하는 희망하는 취준생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럼요. 오늘 또 음, 바로 다른 업무 보러 가셔야 된다고 그래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네. 밖에서 저희가- 계속 나오라고. 네, 금요일 계속 날 붙잡고 오는데. 있었네요. 금요일 날로 온대. 네, 빨리 보내드려야겠습니다. 오늘 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네. 취준생들을 위해서 이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취준생 여러분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 듣고 팟빵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 이발소가 깜짝 선물을 쏴드립니다. 방송이 업로드되는 오늘 7일부터 단 사흘간 청취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신 분들 중에 5분을 추첨해서 이발소 랜덤 박스 보내드립니다. 랜덤 박스? 어떤 선물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 거 같은데? 굉장히 강장이 아주. 주사가 있으신데? 나 열어보기 건드리지 말했지. 열어보기 전에는 알 수 없다는 그 그렇죠. 랜덤 박스 뭐가 들어있나요? 네, 이발소에 블루투스 스피커, 그리고 넥밴드 이어셋, 영화 예매권, 도서 상품권, 별다방 커피 상품권, 발쿠션, 이게 다 들어있는 건 아니고요. 네. 랜덤으로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 하나가 랜덤으로 들어있고 네. 제가 이걸 보자마자 우리 이발소 식구분들께 네. 취준생분들께 저도 선물을 하나 쏘고 싶다라는 생각이 어떤 거죠? 뭐요? 그 한 15만 원 상당의 네. 노트북이 들어갈 수 있는 뒤에 백팩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 브랜드 있는 거. 네네. 네, 제가 그거를 오늘 무려 3분께 오. 네. 와우. 우와. 대단한데. 신랑이 저한테 선물로 사줬는데 그 필요 없어 이제. 나 이발소에 다 주고 갈 거야. 야. 새거 너무너무 뜯지도 않은 받고 새거. 싶은데 네. 너무 받고 싶은데 저는 노트북이 없어서 그걸 노트북이 받아도 쓸 네. 수가 없어요. 그게 그거예요. 테이트 거. 좋은 거네요. 네, 브랜드 있고요. 한 15만 원 정도 택이 그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와, 멋있다. 아직 오픈도 안 했어요. 그냥 봉지에 담긴 채로 네.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와. 그 가방까지 그리고 네. 선생님의 사랑과 모두의 콧기름을 같이 얹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팟빵에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기똥찬 선생님의 저서 네. 126번째 이력서를 낸 날이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냄비 받침 필요할 때도 있잖아. 혹시 뭐 김정원 선생님, 희경 씨가 이렇게 또 상품 추천했는데 뭐
뭐 일본 여행 상품권 이런 거 안 던지시나요? 자, 발로 쓴 이력서 소환은 EBS resume at naver.com에서 받고요. 자세한 방법은 EBS 랑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 저희 이발소는 토익 점수 목표까지 달려 EBS 토목달의 소중한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발소 영업은 여기에서 종료하겠습니다. 이력서 발로 쓰는 사람 소환 프로젝트 이발소 또 오세요. 본 이발소에서 알려드린 사항은 여러분의 최종 합격을 보장하지 않으며 현실과 다를 수도 있음을 확인합니다. 이력서 발로 쓰는 사람 소환 프로젝트 나도 이발소로 백수 탈출하는 거야. 이발소 어디? 이발소. 어머 세상에 다 밀어버렸네.